보안 요원, 지금 당장 이 손님 내쫓으세요. 럭셔리 백화점 1층 명품 코너가 갑작스러운 고함에 조용해졌다. 고급 정장을 입은 매장 직원이 한 남자를 손으로 가리키며 당황한 얼굴로 보안 요원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마치 권력을 과시하려는 듯 높이 울려 퍼졌다.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직원들과 쇼핑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고 한순간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잠시만요. 저도 똑같이 줄 서서 서비스를 받으려고 한 것뿐인데.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으로 손을 내저으며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직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줄을 서셨다고요? 제 눈엔 전혀 안 보이는데요. 게다가 지금 착용하신 복장이 우리 매장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습.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VIP 멤버십 카드가 어딜 봐서 VIP입니까? 그런 카드가 있다고 다 같은 VIP가 아니라는 건 모르시나 보죠? 직원의 말투에는 대놓고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 중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분명히 제가 예약도 했고. 예약? 웃기는군요. 당신 같은 분이 우리 매장에 예약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보안 요원, 이 손님을 빨리 내보내주세. 더 이상 다른 고객들께 불쾌감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백화점 안에 있던 몇몇 쇼핑객이 살짝 뒤로 물러서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다른 직원들도 뒤늦게 알아차린 듯 얼굴에 어색한 미소를 머금고 우물쭈물거렸다. 여긴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유명한 럭셔리 백화점인데 이렇게 큰 소리가 나네. 매장 뒤편에서 한 여성 고객이 옆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저 직원이 손님을 몰아쓰는 건 처음 봅니 좀 도가 지나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무언가 상황이 이상한데 누가 나서서 말려야 하는 거 아닌지. 그들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영상을 찍는 듯한 행동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매장 한쪽에 서 있던 중년 남성도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혹시 이 백화점 홍보 채널 보셨나요? 저기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던데 화려한 경력으로 들어와서 꽤나 거만하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런데 저분 뭔가 낯이 익지 않나요? 아까부터 자세히 보니 왠지 본 적 있는 얼굴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런 대우를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편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변을 둘러봤다. 아유, 애가 이 정도인데 소란이 더 커지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누가 빨리 중재 좀 하면 좋을 텐데. 저도 그래요. 괜히 무서워서 멀리 서 있게 되네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며 한눈에 보아도 이 상황이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나서서 직접 말리는 이는 없었다. 그래도 흥미롭다는 듯 폰 카메라를 켠 채 녹화하려는 모습은 심심찮게 보였다. 문득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 쫓겨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또렷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지만 눈빛과 체격 그리고 특유의 분위기가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아무도 그 정체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혹시 보셨어요? 네, 저 사람이 그냥 줄 서 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원이 일방적으로 당신 같은 사람은 VIP가 될 수 없다며 무시하더군요. 그럼 그냥 어디 딴 곳으로 가시지. 여기서 이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들어올 때부터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하던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호기심 반, 우려 반의 시선으로 그 남자와 직원을 번갈아 바라봤다. 매장 한편에서는 백화점 안내 데스크 직원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달려오는 듯 보였다. 직원은 계속해서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내 말이 안 들립니까? 여기 VIP 응대를 방해할 시간 없으니 나가세 VIP가 아니라면 이런 럭셔리 제품은 구경도 못해요. 제가 VIP인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보세. 예약 명단에는 제 이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 당장 나가라니까요. 남자는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합니. 저도 공식적으로 이곳에 쇼핑하러 온 손님이고 또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괜히 다들 불편해지잖아요. 불편?
지금 제일 불편한 사람은 바로 접니 듣자 하니 본인이 어디 유명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보안 요원 불렀으니 조용히 나갈 준비나 하세요. 이때 보안 요원이 살짝 다가와 긴장한 모습으로 물었다. 과장님 정말 이 손님을 내보내야 합니까? 혹시 예약된 고객일 수도 있으니 확인만이라도. 필요 없어요. 내가 여기 매장 담당이잖아. 내 말이 곧 규칙이야. 당신도 괜히 엉뚱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지시대로 해. 보안 요원은 난감한 듯 남자를 향해 다가갔으나 확실치 않은 상황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니, 저분이 정말 BP라면 어쩌죠? 한쪽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물었고,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우리 과장님 워낙에 나는 명품 매장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강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손님 보면 태도가 저래요. 저분이 정말 BP라면 과장님이 더 크게 곤란해지실 텐데. 사태가 점점 커져가자 여러 쇼핑객들이 카메라를 켜서 촬영하기 시작했고 매장 안은 긴장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아유, 힘들다 저런 일을 우리가 뭐 어찌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유명 백화점이라고 다 좋은 서비스만 있는 건 아니네요. 혹시 여기 잘못 처리되면 뉴스라도 나겠어요. 이런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남자는 한숨을 길게 내쉰 뒤 여전히 직원에게 침착하게 대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예약에 대해서 누군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품 수령하러 왔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쫓아내시면 곤란합니다. 수령? 제품을 수령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맛에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이 매장의 한정판 상품을 수령해요? 웃기지 마시죠. 직원은 콧방귀를 뀌었다. 명단 확인은 이미 필요 없다고 했음 나가세요. 이쯤 되자 남자도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이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기색이었다. 진짜로 확인만 해주시면 저도 미련 없이 떠나겠습. 만약 없으면 제가 사과하죠. 그러나 예약된 게 맞다면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내가 결론 낸 건 변하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요. 그 사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 고객이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의견을 내놓았다. 혹시 우리가 나서서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고 저 직원이 지나치게 불친절한 건 확실해 보이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우리도 욕먹으면 어떡해. 그리고 혹시 저분이 정말 BP가 아닌데 억지를 부리는 걸 수도 있잖아. 그래도 뭔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여성 고객은 눈길을 떼지 못하고 고민하는 듯 했지만 결심이 서지 않는 듯 자리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보안 요원은 다시 한번 망설이는 목소리로 남자에게 말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일단 직원 지시가 떨어졌으니 밖으로 안내해 드려야 할 것 같습.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건 어떨지. 아니요, 저는 이 자리에서 확인을 받고 싶어요. 지금 나가면 제가 무단으로 난동을 부렸다는 식으로 기록이 남을 것 같은데. 에이, 난동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규정상 직원이 나가달라 하면 규정? 무슨 규정인지 정확히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점차 예민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억양 어딘가에서 어른스럽고 점잖은 기색이 느껴졌다. 오히려 직원의 높아진 톤에 비해 이 남자의 말투는 한결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과장님,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손님이 확인만 요청하시는 건데 어떻게든 절차를 밟아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나서자 과장이라 불린 그 남성 직원은 짜증을 숨기지 않고 쏘아붙였다. 조용히 해요. 내가 알아서 해요. 우리 매장 이미지에 안 맞는 사람에게 괜히 시간 쓸 필요 없어. 그리고 지금 BP 응대해야 할 시간이면 이분 때문에 더 지체되잖아. VIP 응대할 시간이면 지금 당장 우리도 예약자 확인 리스트만 조회하면 될 텐데요. 길어야 1분이잖아요. 당신 아직 신입이라서 잘 모르는군. 현장 경험이 부족하잖아. 이런 건 단칼에 내보내야 우리 매장의 권위가 유지되는 거라고. 과장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보안 요원 쪽으로 손짓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끌고 나가세요. 그러자 남자는 뒷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카드 지갑을 꺼냈다. 보세요. 저도 정식 VIP 멤버십 카드가 있습니다. 그가 내민 카드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특별 등급이 표기된 멤버십 카드였다.
주변 직원 몇 명이 살짝 놀란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저 과장님, 저 카드는 일반 고객에겐 발급되지 않는 블랙 다이아몬드 등급 카드 같은데요? 뭐라고요? 그런 등급은 정말 소수에게만 발급되는 건데 이거 어디서 훔쳐왔나? 과장은 남자의 손에서 카드를 빼앗듯 살펴보며 의심을 가득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카드 상태를 보니 정품이 맞긴 한데 대체 어떻게 구했지? 분명 이상해. 아무리 봐도 당신이 이런 카드를 가질 사람처럼 보이진 않거든. 사람 외모로 판단하시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남자가 한숨을 내쉬었다. 전 그냥 여느 때처럼 편한 복장으로 왓습 축구 훈련도 있었고요. 축구 훈련이라는 단어가 살짝 흘러나오자 듣고 있던 몇몇이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축구 훈련이라 선수라도 된다는 겁니까? 어디 동네 축구단에 속해 있나 보죠? 그딴 건 문제 안 돼요. 여기서는 명품을 살 만한 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과장의 말투는 한층 더 비웃음을 실은 듯했다. 그리고 설령 프로 선수라고 해도 축구로 큰돈 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우리 매장 VIP가 되려면 그 이상의 가치와 명성이 필요하죠. 주위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또 일었다. 저 사람 프로 선수일 수도 있나 봐. 축구 선수? 그런데 정말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인데 뭐지? 남자는 잠시 고개를 떨군 뒤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저도 괜히 이렇게 시끄럽게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카드도 공식적으로 제 이름으로 발급된 겁니. 그리고 예약 확인만 해주신다면 저도 웃으면서 제품 수령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몰아쓰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명품 매장에 걸맞은 태도나 격식을 지키지 않는 손님은 VIP 카드가 있든 없든 들어오면 안 됩니. 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교육을 하던가요? 이 백화점의 전통이죠. 아무나 VIP 대접할 수 없으니까요. 한편 매장 밖 복도에서는 안내 데스크 매니저가 무언가 부산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본부 쪽에서 예약 VIP 명단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받았음. 이름이 네. 제가 아직 남자분 성함을 못 들었는데 네네. 알겠습. 지금 빨리 확인해 볼게요. 다시 매장 안 직원들의 시선은 모두 과장과 남자에게 집중되었다. 보안 요원은 난감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손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대신 명단을 확인해 드릴게요. 남자는 짧게 대답했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자 주변 사람들 중 몇몇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손흥민이라고 했어요? 설마 그 축구 스타 손흥민? 말도 안 돼. 근데 체격이나 눈매가 좀 비슷하긴 하네. 시오서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장은 코웃음을 쳤다. 손흥민이라니. 웃기지 마시죠. 그 사람이 여길 왜 와요? 게다가 당신이랑은 전혀 닮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서 헛소리 하지 마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손흥민입니. 다만 오늘은 조용히 방문하고 싶어서 거짓말 치지 마세요. 내가 TV로 손흥민 얼굴 10번도 넘게 봤는데 당신처럼 허술하게 입고 다니진 않던데? 평소엔 편하게 다니죠. 그리고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했을 겁니다. 곁에서 구경하던 어떤 어린 소년이 마치 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 사람 정말 손흥민 선수 아니야? 나 사진에서 본 것 같아. 아이가 손가락으로 남자를 가리키자 어머니가 민망한 듯 아이를 살짝 잡아당겼다. 쉿, 실례잖아. 순간 몇몇 고객이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손흥민 오늘 백화점 방문 일정 같은 기사가 떴나? 잠깐만. 트위터에 누가 손흥민이 강남 백화점에서 포착됐다고 올린 사진이 있네. 진짜로 그 사람이야? 세상에 완전 사건이네. 바로 그때 안내 데스크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 들어왔다. 죄송합니다. 지금 본부에서 확인했습. 오늘 저희 매장에 손흥민 님께서 예약하신 게 맞다고 해요. 한정판 스니커즈와 의류 라인 피팅까지 예약되어 있다고. 뭐라고요? 과장이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다. 확정된 VIP 고객이 맞으십니? 빨리 안내해드리라고 본부에서 지시했습니다. 이게 무슨. 과장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눈빛이 그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쏠렸다. 순간 매장 분위기가 소용돌이치듯 바뀌었다. 어머, 정말 손흥민이라니.
우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다니. 근데 저 직원이 아까 얼마나 무례했는지 다 봤는데 세상에 손흥민 선수에게 어떻게 저렇게 대할 수가 있지? 남자는 짧게 한숨을 내쉬곤 점잖은 목소리로 다시 과장을 바라봤다. 이제 제게 하시려던 말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님 예약 확인 절차를 밟아주시겠어요? 과장은 얼굴을 붉히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목소리를 높였다. 과장님,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손님이 VIP 카드까지 보여주셨는데도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그냥 내보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요? 뉴스에 대서특필이라도 났을 텐데.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무례한 행동이죠. 과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는 몰랐습. 정말 손흥민 선수일 줄은, 아니 설마 이렇게 오실 줄은.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당황이 역력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차분한 톤으로 답했다. 솔직히 저도 오늘은 조용히 쇼핑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왔습. 제 신분을 오픈하지 않고도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아니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상대가 누군지 몰랐다고 해도 아까처럼 막무가내로 사람을 무시하시는 건 잘못이죠. 매장 안이 일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은 과장에게 향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과장이 헛기침을 하며 억지로 말을 꺼냈다. 그 손흥민 선수님, 정말 죄송합니. 제가 회사 방침을 잘못 이해했나 봅니. 매장 권위라는 게 있어서 아무나 VIP 대접을 할 수 없다는. 아무나, 제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일반 고객이었더라도 VIP 카드를 소지하고 예약이 있었다면 응대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과장은 시선을 바닥에 떨구며 힘겹게 말했다. 제가 조금 과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또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과의 톤은 아직도 명확한 뉘우침이라기보단 당혹스러움에 빠져서 하는 변명에 가까워 보였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 좋지만 아까 손님을 내쫓으려고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직접 몸으로 끌어내려는 시도까지 하셨고요. 사태가 더 커지기 전에 누가 나섰어야 했는데 직원 몇 명은 난처해하며 얼버무렸고 그중 신입이라고 보이는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흥민에게 다가왔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 저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지시가 너무 강압적이라 용서해 주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괜찮습. 어차피 이 문제가 저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닐 테니까요. 앞으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도록 뭔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공기가 조금 누그러들자 안내 데스크 매니저가 한 걸음 나섰다. 손흥민님, 일단 저희가 따로 VIP 라운지로 안내해드리고 예약하신 상품도 바로 확인해드리겠습.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 본부에서 사태를 알게 되어 이미 중역진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계속했다.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완전 난리 나겠다. 저 과장 징계받을 것 같네. 근데 손흥민 선수가 참 점잖게 대응한다. 역시 월드클래스 스타라 그런가. 손흥민은 곤란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도 이렇게 소란이 커질 줄 몰랐습. 오히려 다른 손님들께 죄송해요. 그러자 한 중년 고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손님. 잘못은 전적으로 저 매장 직원에게 있죠. 우린 오히려 감사한걸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앞으로는 개선이 있을 거라 기대하니까요. 곧 매장 매니저, 최고 관리자가 긴박하게 달려왔다. 손흥민님, 안녕하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 저는 이 백화점 럭셔리 매장 총매니저 정재홍이라고 합니다.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하자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곳 서비스가 좋아서 자주 오곤 했는데 오늘은 정말 당황스럽네요. 총매니저는 안색이 굳은 채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과장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이 사태에 대해 즉시 본부 보고가 들어간 상태입니 과장님. 지금이라도 손흥민님께 제대로 사과드리세.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응대를 하셨는지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과장은 한껏 주눅 들었는지 눈동자를 떨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큰 실수를 했습. 처음에는 손님이 VIP라 생각하지 않았고 또 제가 꽂혀 있던 고정관념 때문에 더는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매장 안의 시선이 모두 집중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체면을 세워야 했지만 이미 체면은 바닥으로 떨어진 뒤였다. 손흥민은 잠시 사람들을 둘러봤다. 휴대폰으로 찍는 이들도 많았고 떨떠름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솔직히 조금 전까지는 불쾌했지만 과장님이 사과하신다면 저도 받아들이겠습. 다만 오늘 이 일이 저 같은 유명 인물이 아니었어도 똑같이 일어났을 거라는 게 문제죠. VIP 회원권 유무와 상관없이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총 매니저가 잽싸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 저희 쪽도 이 점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 실은 본부에서도 최근 몇 차례 이런 식으로 불친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었어요. 그때 손흥민은 결심한 듯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축구 선수로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경험한 게 있습. 직업이나 겉모습, 지위로 사람을 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요. 여기 명품 매장 이미지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몇몇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맞아요. 명품 매장이면 더욱더 격조 있고 친절한 서비스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돈 내고 물건 사러 왔는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누가 다시 오겠어요. 바로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매장 출입구 쪽에서 들어왔다. 손흥민의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함께하는 홍보대사 엠바에서더 팀이었다. 패션 업계, 스포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이며 행사 스케줄에 맞춰 합류하기로 했던 이들이었다. 저분들은 우리 브랜드 엠베서더 팀이죠. 몇몇 직원이 속삭이는 사이 여성 홍보대사 한 명이 손흥민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다. 손흥민 선수 괜찮아요? 밖에서 소란스러운 얘기를 듣고 달려왔는데 손흥민이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수습 중이에요. 오히려 지금 잘 해결되고 있고요. 다른 홍보대사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궁금해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매장 직원이 우리 손흥민 선수를 무시하고 내쫓으려고 했다면서요? 이 말에 매장 안에 있던 이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과장은 더욱 쪼그라든 표정을 지었다. 홍보대사 팀 중 패션 업계에서 활약하는 인플루언서가 다소 단호한 목소리로 질문했다. 이 백화점 전체의 서비스 마인드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일부 직원의 독단인가요? 총 매니저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절대 백화점 전체 서비스가 이렇진 않습.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탓입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자 다른 홍보대사가 손흥민에게 제안하듯 말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이참에 백화점 측에 정식으로 직원 응대 교육을 제안하는 건 어때요? 우리 엠베서더 팀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 다들 SNS 팔로워도 많고 고객 응대에 대한 경험담도 많아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손흥민이 그 제안에 잠시 생각에 잠긴 뒤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인데요? 저도 축구 팬 사인회나 여러 행사에서 다양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게 많습. 모두가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드는 건 정말 중요하죠. 총 매니저가 그 말을 듣고 재빨리 수긍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그 점에서 도움을 받는다면 정말 영광이죠. 오늘 일이 계기가 되어 직원 교육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고객들은 기대감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 백화점도 드디어 달라지려나 보네. 손흥민 선수가 직접 트레이닝을 해주면 직원들도 열심히 배우겠죠. 그러나 과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이 논의에 끼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있었다. 홍보대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섰다. 과장님, 지금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진짜로 뭔가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조건 사과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요. 과장은 눈을 깜빡거리다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네, 맞습. 제가 고정관념이 심했다는 걸 인정합니. 솔직히 명품 매장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제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VIP인지 아닌지를 떠나 사람을 보고 무시한 건 제 큰 잘못입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살짝 후회와 창피함이 서려 있었다. 손님,
아니, 손흥민 선수님, 제대로 사과드립니.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 그 마음 그대로 다른 고객분들 대하실 때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매니저는 이를 듣고 곧바로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오늘 당장 모든 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응대 매뉴얼 재검토에 들어가겠습. 그리고 손흥민 님과 브랜드 앰베서더 분들과 함께 고객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자 홍보대사 팀의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좋아요. 저희도 SNS와 각종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번 변화를 널리 알릴게요. 물론 고발 차원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한다는 의미에서요. 매장 안은 어느새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는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오가며 뜨거워졌다. 고객들도 끼어들어 의견을 개진했고 직원들은 수첩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VIP가 아니어도 기본적인 예우와 배려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오히려 매장 이미지도 좋아지고 매출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브랜드 앰베서더 분들과 함께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직원들이 실제로 고객과 만나는 상황을 재현해 보면 좋겠죠. 저희 스포츠 쪽에서도 활용하는 팀워크 개념을 응대에도 적용해 보면 괜찮겠네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총 매니저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님, 정말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백화점 전 직원들이 고객 응대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좋아요. 이번 기회에 싹 바뀌면 우리도 기분 좋죠. 오늘은 조금 시끄러웠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손흥민이 박수를 가볍게 받으며 웃었다. 사실 저도 제 축구 일정 때문에 바쁘긴 한데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협조하겠습.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고객이든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네요. 명품 매장의 가치는 그런 태도에서 더 빛이 난다고 믿습니다. 과장은 다시 한번 몸을 숙이며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저도 진심으로 변해보겠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뜨거운 토론을 한참 이어가다가 결국 모두가 납득할 만한 방향으로 대화가 마무리되었다. 그러자 몇몇 고객들은 과장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믿어요. 사소한 편견으로 손님을 대하지 말아주세요. 아마 오늘 일은 인터넷에 빠르게 퍼질 텐데 대응을 잘하신다면 오히려 좋은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문제가 생겼지만 재빨리 사과하고 개선했다는 사례가 된다면 더 많은 고객이 신뢰를 가질 거예요. 과장은 굳은 목소리였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반드시 달라진 모습 보여드리겠습. 이게 제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노력할 겁니다. 안내데스크 매니저가 손흥민을 VIP 라운지로 안내하려고 했다. 손님, 아니 손흥민님, 이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예약하신 스니커즈와 의류 라인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은 그러면서도 주변을 둘러보고는 아까부터 자신을 걱정해준 어린아이와 그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아까부터 지켜봐 주셨죠? 고맙습. 혹시 불편 끼치지는 않았나요?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계속 마음 졸이면서 봤어요. 용감하게 대응해 주셔서 다행이고 이렇게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카즈ン치샨 아이가 해맑게 말했다. 손흥민 선수 파이팅! 전에도 경기장에서 봤어요. 손흥민이 아이에게 가볍게 손을 흔들고 씩 웃어주자 주변이 다시 한번 따뜻해졌다. 라운지로 이동하며 홍보대사 팀도 일행으로 동행했다. 홍보대사 중 한 명이 물었다. 손흥민 선수 백화점 측에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좋을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기본 자세를 심어주는 거예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상대 팀도 존중해주고 동료도 배려해야 하는 스포츠니까요. 맞아요. 팬들을 대할 때도 그냥 유명인이니까 팬을 무조건 대해야 한다가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태도가 기본이 되죠. 다른 홍보대사도 맞장구 쳤다. 직원들도 손님을 돈 낸 고객이 아니라 함께 소통할 사람으로 보게 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갔다. 네. 그래서 우리 앰베서더 팀이 직접 롤플레이.
형식으로 가짜 상황을 만들어 직원들과 역할을 바꿔보는 방법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직원이 손님 역할을 해보고 손님이 직원 역할을 해보면서 상대방 입장에서 느끼는 걸 배우는 거죠. 라운지 안으로 들어오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편안한 분위기가 손님들을 맞이했다. 안내 직원이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았고, 이쪽에서 잠깐 쉬시면서 제품 준비를 기다려 주세요라는 안내가 이어졌다. 고마워요. 사실 오늘 축구 훈련이 길었는데 좀 지쳤거든요. 손흥민이 음료 한 잔을 받아들며 몸을 풀었다. 그 순간에도 밖에서는 고객들이 한껏 들뜬 분위기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있었다. 와, 나 방금 손흥민 봤어. 직접 대화까지 들어버렸네. 완전 멋있다. 명품 매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진짜 놀랍네. 이런 글들이 실시간으로 퍼지는 듯 했다. 그 사이 백화점 본부 측에서는 사장까지 긴급하게 소식을 접하고 VIP 고객에 대한 예우 문제와 매장 직원 태도 문제를 논의 중이었다. 손흥민도 그러한 흐름을 짐작하고 있었다. 아마 곧 여기 상층부 인사분들도 뵙게 될 것 같네요. 공식 사과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협의도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홍보대사팀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답했다. 좋아요, 우리도 준비됐습. 여기서 제대로 된 캠페인을 펼쳐서 진정한 럭셔리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때 안내 직원을 통해 과장과 일부 직원들이 직접 라운지로 와서 다시 정중히 사과하고 싶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손흥민이 그러라고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과장과 두세 명의 직원이 들어왔다. 손흥민님, 다시 한번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과장은 아까보다는 훨씬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저뿐 아니라 오늘 이 매장에서 응대를 제대로 못한 직원들도 함께 사과드립니다. 옆에 선 직원들이 하나씩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살짝 일어나 긴장한 표정의 그들을 향해 손짓으로 괜찮아요 라는 의미를 전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니 감사합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예요. 앞으로는 누구든 어떤 모습으로 오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과장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다. 저도 서민 가정에서 자라면서 힘들게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습.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나는 명품 매장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낸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자부심을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바꾸겠습니다. 홍보대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따뜻하게 말했다. 저희도 응원할게요. 직원들끼리도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잘못된 태도는 바로 잡아나가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누구나 비슷한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직원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네, 솔직히 저희도 과장님 같은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명품 매장 직원은 특별하다라는 마음.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 자칫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계속 유명세를 치르며 배운 게 어떤 틀로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대가 나오든 끝까지 존중하며 뛴다는 마음이 필요하죠. 과장은 눈가에 약간 울컥한 기색을 보였다. 선수님 말씀이 확 와닿습. 저희가 함께 배우고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시각 라운지 밖에는 백화점 이사급 인사들이 부랴부랴 도착하여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안에서 이미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서고 있다는 소식에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곧 이사와 임원들이 라운지로 들어왔다. 모두 한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즉시 모든 고위급 회의를 소집하여 백화점 전 지점에 걸쳐 고객 응대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흥민은 그들에게도 차분히 대답했다. 저도 협조하겠습. 오늘 이 일로 많은 분들이 불쾌함을 느꼈을 테니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을 내놓아 주시면 좋겠네요. 임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일제히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다. 그렇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 협의까지 일단락된 뒤 손흥민은 마침내 자신이 예약해둔 한정판 스니커즈와 의류를 수령했다.
직원들은 바짝 긴장한 상태였지만 손흥민은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로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본론으로 가죠. 본론으로 제가 예약한 상품이 있죠? 네, 여기 이습 스니커즈 사이즈와 디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직원은 정중한 태도로 상품을 건네며 설명했다.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한정판이고 번호가 각인되어 있어 고유성과 가치가 높은 제품입니다. 손흥민은 신발을 살펴보고 가볍게 웃었다. 멋지네요. 실전 운동할 때 신을 건 아니고 소장용이 될 것 같지만요. 다른 직원이 의류 세트를 내밀며 덧붙였다. 이건 특별 콜라보 라인입니 선수님처럼 활동량이 많은 분께도 편안하도록 신축성이 뛰어나고 동시에 고급 브랜드의 품격을 유지하도록 디자인했어요. 손흥민은 옷감을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촉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도 옆에서 거들었다. 필요한 수선이나 추가 작업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 저희가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담으려 노력하는 듯했다. 결제와 제품 수령이 마무리되고 손흥민과 엠베서더 팀은 백화점 측과 교육 일정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임원 중 한 명이 의견을 냈다. 우선 다음 달 초에 직원 전원이 모일 만한 대형 강당에서 워크숍을 열 예정입니. 여기서 엠베서더 분들과 손흥민 님이 직접 짧은 강연이나 시연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손흥민이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네, 그 주에는 해외 일정이 없으니 참석 가능합니다. 홍보대사 팀도 웃으며 화답했다. 저희도 일정 맞춰볼게요. 사실 SNS 라이브 방송으로 명품 매장 고객 응대 개선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다른 매장들도 참고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임원들은 무척 반색했다. 정말 훌륭하네요. 저희도 똑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다른 매장들과 협업할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는 중 매장 입구에 모여 있던 일반 고객들이 계속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손흥민 진짜 멋있다. 사진만이라도 찍고 싶다. 등의 말이 오갔지만 안에서는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이걸 본 손흥민이 임원에게 제안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간단히 고객들 앞에서 인사라도 드릴까요? 저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불편했던 분들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임원은 예상 못했던 제안에 당황했지만 이내 밝은 얼굴로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무대나 마이크를 마련할까요? 아니요, 그냥 편하게 잠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라운지 밖 매장 근처에 비교적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자 이미 손흥민을 보러 몰려든 사람들이 작게 환호성을 지르며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우와, 진짜 손흥민이다. 방금 있던 일이 다 해결된 거예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손을 들어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조금 다가갔다. 오늘 많이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 제가 여기서 원치 않는 일을 겪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해결되고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런 문제를 공론화해 주셔서. 앞으로 더 좋아지면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홍보대사 팀 일부도 등장해 같이 손을 흔들었다. 여러분, 앞으로 이 백화점이 고객 응대 문화를 확 바꿔보려 해요. 저희가 함께 도울 예정이고 손흥민 선수도 적극 참여하실 겁니다. 또 한 번 사람들은 큰 호응을 보냈다. 이때 과장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럭셔리 매장 과장입니. 오늘 큰 실수를 해서 손흥민 선수와 여러분께 불쾌감을 드렸습 진심으로 죄송합니. 저부터 먼저 바뀌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수군거렸고 곧 누군가가 소리쳤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니 앞으로 잘하면 되죠. 그래요. 이번 계기로 진짜 달라지길 바랍니다. 이내 사람들 사이에서 격려와 응원의 말이 퍼져나갔다. 힘내세요.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하죠. 꼭 성공적인 변화 보여주세요. 과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홍보대사 팀도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분위기가 한껏 누그러지자 임원들이 잠시 마이크를 잡고 공식 발표를 했다.
저희 백화점은 앞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존중 교육을 실시하겠습. 특별히 손흥민님과 브랜드 앰베서더 분들의 협조를 받아 더 나은 서비스 문화를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이 발표에 대다수 고객들이 환영의 뜻을 담은 박수를 보냈다. 좋아요, 이럴 줄 알았다면 예전부터 개선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니 다행이죠.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손흥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저도 기대하겠습. 여러분도 혹시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바뀔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알겠습니다. 반드시 피드백 남기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 후 임원들은 뒤이어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번째로 어느 고객이 오시든 VIP 여부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직원 교육을 시행하겠습. 두 번째, 고객 불만 접수 창구를 개편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이며 세 번째, 모든 매장에 고객 차별 방지 공지를 부착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 매장뿐 아니라 백화점 전층 직원에게 동일 기준을 적용하겠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태를 영상으로 담은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이를 숨기거나 막지 않겠습.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말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실행안을 내주셔서 감사합니. 저도 힘이 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과장도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나마 저도 그 교육과정 맨 앞줄에서 듣겠습. 누구보다 먼저 하고 의지를 밝혔다. 곧이어 자연스럽게 마무리 수순이 이어졌다. 홍보대사팀 몇몇은 휴대폰으로 간단히 라이브 방송을 켜 현장 상황을 팬들과 공유했다. 여러분, 여기 럭셔리 백화점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 손흥민 선수와 함께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고 다들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하시네요. 실시간 댓글에는 멋지다 손흥민, 과장님도 반성한다니 다행이네요. 이 백화점 다음엔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군. 이런 반응이 쏟아졌다. 임원들은 가벼운 목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앞으로 많이 지켜봐달라. 몇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안내했다. 매장은 차츰 안정을 되찾았고 소란스러웠던 순간이 마치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결국 손흥민은 예정된 일정을 마무리하고 엠베서더 팀과 함께 백화점을 나섰다. 나가기 직전 담당 임원이 다급하게 달려와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만약 오늘 그냥 지나치셨다면 저희는 문제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겁니. 불편을 드려 죄송하면서도 이렇게 저희가 성장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손흥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기쁘네요. 앞으로는 이곳에서 즐겁게 쇼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엠베서더 팀 중 한 명이 마지막으로 총매니저에게 윙크를 보내며 말을 덧붙였다. 우리 다 함께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온라인으로도 널리 공유해서 다른 곳들도 참고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총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전환점으로 삼겠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과 SNS에는 오늘 사건이 영상으로 빠르게 퍼졌다. 직원이 손흥민을 무시하던 장면부터 정체를 알고 나서 사과하며 개선을 약속하는 모습, 그리고 손흥민과 엠바에서더 팀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과정이 짧게 편집되어 올라왔다. 처음에는 럭셔리 매장 직원의 오만함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많았지만 백화점 측이 곧바로 공식 사과문과 함께 직원 교육 대대적 개편 시행을 발표하자 여론은 잘못을 빠르게 인정하고 바로잡는 책임감 있는 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 네티즌은 역시 손흥민 클래스, 본인 일로 그치지 않고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라고 적었고, 다른 사람들은 명품은 제품만 명품이면 뭐하냐, 서비스 정신이 더 중요하지 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보내고 있었다. 며칠 뒤 백화점 홈페이지와 매장 곳곳에는 새롭게 구성된 고객 존중 캠페인 포스터가 붙었다. 거기에는 손흥민과 엠바에서더 팀의 협조로 제작된 문구가 강조되어 있었다. 외모나 배경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합시다.
명품은 제품만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과장은 포스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크게 바뀌다니. 처음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옆에서 신입 직원이 다가왔다. 과장님, 요즘 손님 응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고객들이 새로운 시도 응원한다며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시는 걸 보니까요. 그러게 말이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겠지. 이건 시작이니까. 이제 과장의 말투에는 예전처럼 냉소적 우월감 대신 겸손함과 책임감이 묻어났다. 어느 오후 백화점 VIP 라운지에는 손흥민이 아는 지인을 동반해 방문할 예정이다. 과장은 혹여나 놓칠까 싶어 미리 체크하고 있었다. 라운지 데스크 직원이 과장에게 다가와 귀띔했다. 과장님, 손흥민님, 방금 도착하셨습. 특별 대우를 해드릴까요? 과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특별 대우를 한다기보다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당연히 존중을 다해 응대해야죠. 그게 우리가 배운 거 아닙니까? 데스크 직원이 알겠습니다 하며 활짝 웃었고 과장은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라운지 입구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편안한 복장을 한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과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흥민님. 오랜만이네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 잠시 둘러보시겠어요? 손흥민은 변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살짝 웃었다. 네. 전보다 훨씬 환영받는 느낌이네요. 당연합니. 그리고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환영합니다. 과장은 예의 바른 톤으로 대답했다. 그 뒤로도 다른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인사했다. 그 태도는 과거와는 달리 격에 없으면서도 존중 어린 마음이 담겨 있었다. 손흥민은 안쪽 소파에 앉아 라운지를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달라졌네요. 좋은 방향으로. 과장이 살짝 쑥스러운 듯 웃었다. 네,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확실히 직원들 태도가 바뀌니까 고객들도 훨씬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매출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라니 이런 게 진정한 상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고객 존중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과장은 메모장을 꺼내며 설명했다. 우선 내부 워크숍을 통해 롤플레이를 진행했고, 엠베서더 팀에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 방식의 강연도 했습. 직원들이 서로 역할을 바꿔보고 문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배운 게 많다고 해요. 아, 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직접 참여하는 일정은 다음 주였죠. 네, 다음 주 금요일 오전입니. 강당에서 손흥민 님께서도 짧게나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이론보다 실제 경험담이 훨씬 와 닿거든요. 손흥민이 환하게 웃었다. 당연히 해야죠. 저도 축구장에서 배운 걸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보람이 큽니다. 홍보대사 팀도 수시로 백화점을 방문해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었다. 그들은 SNS에 이 백화점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게시하며 고객들의 생생한 반응까지 전했다. 백화점 들어서는 순간 직원들이 웃으며 맞아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과거에는 한번 불친절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다정하게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손님이 명품을 사든 안 사든 똑같이 대해주는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후기들이 조금씩 누적되면서 백화점 이미지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비싸기만 하고 거만한 직원들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이제는 명품은 물론이고 서비스도 명품급이라는 평을 서서히 얻어가고 있었다. 하루는 홍보대사 중 한 명이 사전 예고 없이 평범한 차림으로 매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실제 응대를 몰래 체크하기로 했다. 과연 예전 같다면 상대적으로 수수한 복장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상세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곁들였다. 고객님, 어떤 스타일을 찾으세요? 이 컬렉션은 시중에 많이 없는 디자인인데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홍보대사는 내심 정말 바뀌었구나 하고 감탄하며 나중에 손흥민과 임원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 확실히 예전에는 입는 옷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다정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럼 성공적이군요.
손흥민은 흐뭇하게 웃었고 임원들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라며 안도했다. 결국 명품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캠페인이 백화점 전 지점으로 확산되면서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요청해 오기 시작했다. 우리도 손흥민님과 엠베서더 팀의 경험을 공유받고 싶다라는 러브콜이 이어진 것이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너무 많은 일이 몰려드는 것 아닌가요? 어느 날 과장이 살짝 웃으며 손흥민에게 물었고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좋은 일이죠. 저도 원래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축구만큼이나 사회 곳곳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했거든요. 과장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많이 배웁니. 한때는 제 지위를 남용하며 고객을 차별했던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을 위해 이리저리 뛰고 있으니 인생이란 참 모를 일이에요. 손흥민은 부드럽게 격려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죠. 앞으로 더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 강당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교육 프로그램의 메인 세션이 열렸다. 손흥민과 엠바에서더 팀이 무대에 올라가 직접 준비한 사례와 체험을 바탕으로 고객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께서는 팀원 서로가 신뢰하고 존중해야 경기력이 올라감니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직원들끼리 존중하고 고객을 또 한 사람의 동료처럼 대한다면 결국 매장 전체가 상승 효과를 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손흥민이 힘주어 말하자 청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과장도 무대 뒤편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솔직하게 자신의 실패 사례를 공개했다. 저도 예전에는 누가 봐도 불친절하고 오만한 태도로 고객을 대했죠. 그 결과 참혹한 상황에 부딪혔습 하지만 그 사건 덕분에 깨달았고 손흥민님과 엠베서더 팀의 조언을 받아 이제는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절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길, 아니 실수를 하더라도 빨리 인정하고 고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웃음과 함께 박수로 그를 격려했다. 솔직하게 털어놓아 주시니 오히려 용기가 납니다. 강당을 나서는 길, 몇몇 직원들이 손흥민에게 달려와 사인을 부탁했다. 사실 축구 팬이어서 라며 쑥스러워하자 손흥민은 흔쾌히 응해주었다. 감사합니다, 선수님. 오늘 강연 들으면서 업무뿐 아니라 제 삶 자체를 반성해 봤어요.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저도 매일 배우고 있어요. 서로 도우면 좋죠. 손흥민은 편하게 사인을 해주며 웃었다. 엠베서더 팀 중 한 명이 SNS 라이브를 다시 켜고 직원들을 인터뷰했다. 오늘 강연 어땠나요? 직원들이 입을 모았다. 정말 의미 있었어요. 손흥민 님이 직접 얘기해주니 더 가슴에 와 닿았고 과장님의 경험담도 충격적이면서 반면교사가 됐어요. 저희도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겠습니다. 며칠 뒤 백화점 홈페이지에는 대대적인 이벤트 공지와 함께 손님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럭셔리 스토어라는 문구가 올라왔다. 사연을 받아 베스트 제안을 시상하고 그 아이디어를 실제 매장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역시 변화하고 있네. 라고 호응했다. 과장은 이제 매일 아침 직원들에게 오늘도 편안한 미소로 고객을 맞이합시다. 라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부하 직원들은 놀라며 아, 과장님 완전 바뀌셨어요. 라고 농담 섞인 감탄을 자주 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손흥민은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들른 것이었다. 그는 편안한 티셔츠에 모자를 쓴 소탈한 차림이었고 딱히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 그런데도 현장 직원들은 일제히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며 다른 고객들에게 인사할 때와 같은 자연스럽고 따뜻한 태도를 보였다. 손흥민은 미소를 머금고 생각했다. 정말 달라졌구나. 그리고 이 백화점 안에 모두가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 매장 안을 걷다가 그가 문득 예전에 마찰을 빚었던 과장을 발견했다. 과장은 여성 고객에게 친절히 상품을 설명하고 있었고 그 고객은 즐거운 듯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훨씬 부드럽고 열정적인 응대 방식이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손흥민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굳이 과장을 방해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원하는 물건을 문의했다. 예전 같았으면 몰래 피하거나 불편해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젠 서로 마음 한구석에 쌓인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다. 매장을 나서려 할 때 과장이 그제야 손흥민을 발견하고 급히 다가왔다. 손흥민님 오셨었군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어떻게 응대해 드릴까요? 아직 뭐 더 보실 거 있으세요? 손흥민은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괜찮습. 다른 직원분이 잘 안내해 주셔서 충분했어요. 오히려 고객분과 대화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던데요? 과장은 쑥스럽게 웃었다. 아, 네. 이제는 당연한 거죠. 서로 편하게 의견 나누고 도움될 만한 제품을 소개해 주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박수를 쳤다. 정말 멋진 변화네요. 앞으로도 쭉 이렇게 가주세요. 과장은 고개를 숙이며 힘차게 대답했다. 그럴 겁니? 그리고 항상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백화점에서는 정기적으로 손님 존중 세미나가 열렸고 손흥민과 엠베서더 팀은 시간 날 때마다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행사는 SNS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럭셔리 백화점이 진정한 의미의 럭셔리를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가 퍼져나갔다. 과장 역시 내부적으로 베스트 서비스 리더로 거듭나 다른 매장으로까지 초청받아 사례를 발표하곤 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을 한 건 분명하고 혼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흥민 님이 기회를 열어주셔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 아마 저뿐 아니라 우리 매장 전체가 은혜 입은 셈이죠. 회사의 내부 행사에서 과장이 이렇게 말하자 많은 직원이 박수를 보냈다. 결국 한 사람의 무례에서 시작된 갈등이 오히려 백화점 전체가 고객 응대 문화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은 축구 외에 또 다른 사회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사람들은 역시 국민 영웅답다며 입을 모았다. 그러나 정작 손흥민은 그저 겸손하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운 좋게 주목받았을 뿐이고 정말 노력한 건 이 백화점 직원들과 과장님 그리고 엠베서더 팀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리하여 사건은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이제 그 백화점은 더 많은 고객에게 열려 있고 편견 없이 누구나 환영받는 쇼핑 공간으로 거듭났다. 무엇보다 손흥민과 함께한 교육 프로그램이 명품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널리 전하며 다른 업체에도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한편 과장은 수시로 스스로를 점검한다. 오늘은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다르게 대하지 않았는가? 그는 매일 아침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매장 문을 활짝 연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고객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와 친절을 건넨다. 그 미소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겸손과 존중, 그리고 한 사람의 축구 스타가 일깨워준 진정한 명품 서비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 있나요? 홍보대사 중 한 명이 마지막 영상을 찍으며 물었다. 뒤에서 VV 사인을 보내는 직원들을 배경으로 그는 말을 이어갔다. 공평한 대우,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건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걸 잊고 지내죠. 이번 백화점 사례처럼 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화면 밖에서 누군가 외쳤다. 맞아요.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키니까요. 홍보대사는 환하게 웃으며 마무리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 잠시 영상이 끊긴 뒤 엠베서더 팀 중 다른 한 사람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불쾌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 백화점의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계속 지켜봐 주세. 다음 주엔 우리가 새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현장도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옆에서 또 다른 홍보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저희 채널 구독하시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실 수 있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멋지게 활약하시는지도 놓치지 마세.
앞으로 명품 서비스가 진짜 사람을 위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그들의 밝은 인사와 함께 카메라는 꺼졌고 백화점 매장은 조용히 그러나 한결 더 따뜻해진 공기를 품은 채 하루를 이어갔다.